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침에 그 기상을 해가지고 그냥 그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생각나는, 머릿속에 그냥 생각나는 이런 문장들이 있거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좀 일어나가지고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 보면, 어떤 날들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문장이 아침에 기상하면서 그 떠오르고, 그 떠오른 문장이 자꾸 되뇌어지는 거. 오늘 아침에는 기상해서 자꾸 이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되뇌어지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그 육체는 이 수면 시간에는 좀 휴식을 취하지, 휴식을. 근데 뇌는 그렇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잠을 자면 외부 자극이 이렇게 단절이 되니까 이제 그 뇌 내부에서 생각들을 정리하고 기억들을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갈 거, 아니면 쓰레기 기억으로 취급해서 버릴 거, 또 기억을 이게 단기로 가져갈지 장기로 가져갈지 뭐 이런 판단도 하고. 이게 내가 8시간 지금 수면을 취하고 일어났는데 그 8시간 동안 뇌에서 뭔가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이 문장 하나가 이슈가 된 것 같아, 이슈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밤에 내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 중에 하나인가 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게 무, 공,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그 쇠가 녹이 슬고, 이 쇠가 녹이 쓰는 거, 이런 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거든. 그리고 뭐 산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낡고 또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어가는 거, 이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거든.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쇠가 녹이 슬고 녹이 슬고 있는데 거기에 닦고 기름칠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해주지 않으면 그 쇠는 그냥 녹이 슬어버리거든. 그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일이야.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이 산의 흙들이, 산에 있는 바위들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허물어지거든. 근데 거기서 이 봄철에 이 옹벽을 쌓아주고 그 허물어지려고 하는 흙과 바위를 이렇게 돋아주지 않으면, 눌러주지 않으면 그냥 허물어져 버리거든. 옹벽을 쌓지 않으면 산이 허물어져 버린다고.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생존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으로 가버린다고. 죽음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말이거든. 이 문장이 아주 적절하게 지금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최근에 이 코로나, 이 중국 코로나 사태에서도 바로 빗댈 수 있다고. 가장 대표적인 나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라가 스웨덴과 일본이거든. 즉, 집단 간염이라는 어설픈 가설을 그 나라 전체에 적용을 지금 해본 나라가 지금 스웨덴과 일본이거든. 근데 스웨덴은 이건 뭐 감염자 숫자가 폭증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니까 보니까 손 든 것 같아. 이 집단 감염이라는 어설픈 생각은 손을 든 것 같아. 포기. 그리고 일본도 뭐 올림픽 개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아베라는 정신 나간 새끼가 일본 국민을 상대로 지금 집단 감염을 실험한 거거든 지금. 근데 일본의 수도 도쿄가 지금 난리 났어.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뭐 그런 집단 감염을 지금 포기하고 위기 상황 대응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나라의 행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야. 즉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즉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전염병이 계속 번지는 거지. 그리고 그 국민들 중에 약한 고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노인들. 영유아들은 이제 그 엄마들이 악착같이 지키니까 영유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노인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지. 그리고 기존에 몸이 아픈 사람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야.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나라도 있거든. 그 반대쪽에 있는 나라. 그 나라의 그 정부는 그냥 뭔가 계속 해보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는 나라. 그렇게 뭔가를 계속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있는 문재인 정부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지난 1월에 첫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그 진단키트 생산하는 업체들 불러가가지고 이 진단키트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게 없냐고, 그리고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때 그 질병본부에서 내가 기억이 나. 질병본부에서 했던 말은 과할 정도로 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질병본부에서. 그리고 그 확진자들 그 동선을 추적에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한테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 핸드폰 위치 추적 정보를 쫓아가 보기도 하고, 신용카드를 어디 썼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이 접촉자가 있으면 그 접촉자들 진단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격리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격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 앱을 빨리 개발하도록 시켜서 그 개발된 앱으로 그 공무원들이 여러 명의 그 격리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격리를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을 금방 캐치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탈자가 생기면 이게 경찰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걸 잡아내는 것까지. 대한민국은 뭐든 해보는 것 같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뭐 워크 아니 뭐 드라이빙 스루, 그 다음에는 워킹 스루, 이런 것들을 막 해보는 거야. 이 워크 뭐 이게 드라이빙 스루라는 것이 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거냐? 그럼 그건 아니거든. 이런 방식은 뭐 햄버거 가게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고, 또 뭐 미국에서 예전에 이렇게 해봤던 방식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창조한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던 방식을 조금씩 바꿔서 우리 상황에 맞게 바꿔서 적용을 해보는 거야. 참 그러고 보면 참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 놀라운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기 스웨덴이나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완전 극과 극이잖아.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 왜냐면 그들의 기본적인 그런 근성, 성질이 복지부동이거든. 어차피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고, 또 정년 퇴직하면 퇴직연금이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나오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기본 마인드거든,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공무원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참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그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 산란을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 강물에 휩쓸려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 버린다고. 연어는 바다에서는 알을 낳을 수가 없거든. 왜냐면 그 알이 그 소금물에서는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리거든. 흐물흐물해져 버려. 어떻게 해서든지 민물로, 그리고 포식자가 없는 얕은 물이 있는 그 상류로 가야 돼. 상류로. 거기다 알을 낳아야 돼. 그래야 부화가 돼서 생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연어는 끊임없이 움직이죠.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바로 강물에 휩쓸려 버린다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한다고. 무언가를 하니까 그 연어가 산란에도 성공하고, 그 산란한 알이 치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생각이 딱 든 이유가, 지난 밤에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황 정리가 일어났는가 봐.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툭 도출이 된 것 같아. 아침에 기상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꽤 쓸만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동안은 이제 전에 직장 다니고 그럴 때는 바쁘거든.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지금처럼 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알람, 그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라,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도 인지하지도 못하거나 아니 무시를 하거든.
왜? 빨리 씻고 가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잘 거 다 자고 일어나서 개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는데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좀 있어서 또 이런 생각들은 또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냥 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또 기록을 해두는데, 자, 이 코로나19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아직도 지금 뭐 피크를 치지도 못한 상황인 거라 입장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질병을 지금 끝내려면은 치료제나 백신이 있어야 된다고. 치료제나 백신이. 이것이 있어야 이제 이걸 종식시킬 수가 있다고,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100명 이내로 확진자를 관리를 하고 뭔가 통제 안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끝낼 수는 없거든. 왜냐면 해외에서 유입이 되고 또 무증상자 몸에 바이러스가 좀 있을 거야, 지금. 그리고 이게 확진 받은 다음에 완치가 된 사람 몸에도 바이러스가 약하기는 하지만 일부가 남아있고, 그래서 재확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끝내려면 결국은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병을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이 병이 들불처럼 붙지 않도록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케이, 아주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치료제나 백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지금 물밑에서 하고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이 문재인 정부가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지금까지 했던 방식, 우리나라 질병본부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보면 분명히 이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물밑에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 그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와서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서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거든, 사실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까마득한 이야기처럼 보이고, 치료제도 지금 뭐 뉴스상으로 노출되는 걸 보면 그 무슨 에이즈 치료제로 썼던 렘데시빌이라든지 또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썼던 클로로킨, 이런 것들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약물을 재창출하는 그런 임상을 하고 있다 정도밖에 뉴스에 노출이 안 된다고 지금. 근데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 이것저것. 그래서 그 결과가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결과물이, 물론 이제 이런 제약 회사나 바이오 회사들의 규모나 뭐 실력 이런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뭐 톱 클래스는 아니니까, 뭐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미국에서 이제 그 결과물이 처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혹시 이 치료제나 백신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해결책을 제일 먼저 내놓을 수도 있겠다 싶어. 지금 질병본부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했던 행동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선도를 하고 있거든. 선도를 하고 있어. 이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뭔가는 아니야. 그냥 기존에 있던 걸 조금 이렇게 좀 우리식으로 바꿔서 또는 이 질병에 맞게 바꿔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만들어내서 우리가 지금 선도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걸 보고 자기 나라에 맞게 또 조금 수정을 해서 자기 나라에서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뭐 진단 키트만 해도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양보다 한 10배 이상 많게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한 90%는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치료제 쪽, 이 백신 쪽도 혹시 대한민국이 선도를 해버리려나? 뭐 그런 기대가 좀 들어. 너무 오반가 이건? 왜냐면 이건 제약회사나 이런 바이오 기업과 관련된 일이라 우리가 한 중간 정도밖에 안 하거든. 그런 탑 클래스는 아니야. 탑 클래스는. 그 미국의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또 무슨 바이엘 뭐 이런 회사들의 그 주식 가치를 봐도 뭐 100분의 1,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회사 규모가. 그럼 거기에 있는 그런 연구진들 또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거기에 또 이렇게 R&A로 들어가는 돈도 100분의 1밖에 안 될 건데 근데 또 이게 지난 1월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났을 때 미국에서도 첫 번째 확진자가 났고 이탈리아에서도 첫 번째 확진자가 났었거든. 근데 미국이나 이탈리아는 뭐 별거 아니다. 저건 뭐 동양인들한테나 잘 옮는 병이다. 서양인들, 백인들한테는 잘 옮지 않는다. 전염되지 않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버린 거야. 1월달, 2월달. 그런데 3월달이 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막 허둥지둥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와서 컨닝 해가기 지금 바쁘잖아. 혹시 그 미국이나 유럽 제약 회사들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 아니 그러진 않겠지. 그건 그 사람들 이윤하고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최초로 어떤 확실한 치료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약물을 이렇게 다시 쓰는 방식이 아니고 딱 이 코로나19에 특화된 약을 딱 개발을 하면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할 거니까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겠네. 개발은 하고 있겠어. 근데 우리나라 제약사나 그 바이오 기업들은 뭔가 새로운 거,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약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뭔가 좀 이게 좀 기존에 있던 건데 이게 뭐 기존에 있던 약물을 이렇게 다시 써본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뭐 어떤 방식인데 약간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 그런 건 잘할 것 같아. 그런 건.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그런 뭐 딱 약이 최초로 나오면 맞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 이 드라이빙 스루처럼
맞네. 우리가 햄버거 사 먹을 때 저렇게 했지. 이거 검진할 때도 저렇게 쓰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식처럼 어떤 대한민국에 있는 제약사에서 어떤 약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을 딱 내놨을 때 맞다.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우리는 왜 저걸 생각 못 했지? 뭐 그런 식의 방식. 그래서 금방 따라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방식들을 최초로 내놓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리고 우리나라 질병본부가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한번 봐보자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4월달, 5월달 정도면은 이 백신 쪽은 좀 힘들겠지만 치료제 쪽은 뭔가 가시적인 뭔가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최초로. 기존의 약물을 재창출하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19에 딱 특화된 약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치료 방법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번 내놓고 또 이 방식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또 컨닝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질병본부나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계속 뭔가를 하거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막 하거든. 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기상해서 이 떠오르는 생각이라 또 이 생각들이 또 공중으로 날아가기 전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둡니다. 이상